지난 9월 애플 이벤트에 공개되었던 아이폰 13, 애플워치 7,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무조건 기변을 하기에는 2%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이 불편하고 교체할 시점이 되었다면 몰라도 굳이 1, 2년 만에 교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무조건 사야 합니다. 테크요즘 비티크가 선정한 2021년 하반기 출시 기대작 1위 제품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지난 13일 애플은 주요 미디어에 스페셜 이벤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놀랍게도 봉인 해제였습니다. 마치 레이싱 게임에서 볼만한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역대급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이벤트에서는 무려 4종의 신제품을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맥을 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장을 보면 애플 로고를 향해 마치 빨려 들어간 것 같은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하는 웜홀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 신제품이 자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장에 담겨진 메시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없지만 정황상 신형 맥북 프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해외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스페셜 이벤트에서 맥북 프로와 에어팟 3세대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어팟 3세대는 에어팟 프로처럼 커널형 디자인으로 바뀌고 충전 케이스 외관도 변경되면서 무선 충전을 기본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 않는 보급형 무선 이어폰인 만큼 이번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비중을 봤을 때 공식 보도자료와 CF 광고 영상만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이번 이벤트의 히어로 모델은 역시 신형 맥북 프로입니다. 봉인 해제라고 적힌 초대장의 타이틀처럼 이 제품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누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플 신제품 관련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딜런이 신형 맥북 프로에 대해 알아낸 사양을 공개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테크요즘 비티크에서 이미 요약 정리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애플워치 7 같은 경우 예상 루머가 상당 부분 비켜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4인치와 16인치 두 모델이 발표됩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역할을 14인치가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과연 13인치가 단종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보급형으로 남겨놓을지 여부라고 봅니다. 두 번째, 외관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아이폰 13, 애플워치 7,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두 대동소이한 디자인으로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맥북 프로는 조금 더 각지고 날렵해진 스타일리시한 외관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면 베젤이 더 얇아지면서 과거 아이패드 프로에서 홈 버튼이 빠질 때 보여줬던 크기 변화와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북 프로 14인치는 13인치의 버금가는 크기를, 맥북 프로 16인치는 전작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하단에 배치되었던 애플 로고가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과연 실현될지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미니 LED가 적용됩니다. 발표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루머이지만 적용 가능성은 99.9%라고 할 정도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스펙입니다. 왜냐하면 초대장 공개와 함께 조수희학 애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직접 본인 트위터를 통해 신형 맥북 프로로 추정되는 신제품에 미니 LED가 적용될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이미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에 적용된 만큼 라인업의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순위가 연계되는 만큼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맥북 프로는 13인치가 2560-1600, 16인치가 3072-1920 해상도에 16:10 화면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지난 9월 맥OS 몬터레이 베타 7에서 3456-2234, 3024-1964 해상도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신형 맥북 프로 16인치, 14인치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해상도로 현재 PPI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3456-2234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대각선 길이는 18.12인치로 16인치 크기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PI가 250ppi로 높아지면서 화면 비율이 14:9 정도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서, 디자인, 코딩 등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재생하면 상단과 화면에 지금보다 더 많은 넷터박스 공간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형 맥북 프로에는 미니 LED가 탑재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영역을 백라이트의 이질감이 들지 않게 어둡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석가인 로스영에 따르면 120Hz 프로모션 기술의 탑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발표 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번째, M1X 칩이 탑재됩니다.
초대장에 있었던 봉인 해제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스펙이 바로 C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1년 전 인텔과 완전히 결별한 후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칩이 탑재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출시 초반 호환성 문제가 있었지만 성능, 발열, 전력 효율 등 모든 측면에서 대적 불가의 존재감을 보여줬죠. M1X는 M1보다 한층 더 강화된 퍼포먼스가 예상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개의 CPU 코어가 탑재된 M1보다 많은 10개의 CPU 코어가 탑재되고 2배 이상인 16개 또는 32개 GPU 코어를 탑재해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와의 간극을 한층 더 벌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M1 맥북 프로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를 위한 토사구팩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다섯 번째, 터치바가 제거됩니다. 터치바를 처음 선보였을 때는 노트북 조작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란 반응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계 결함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유저들의 원성을 사게 되며 애플 입장에서 골칫덩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맥북 프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리스크 요소가 되어버린 만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어 보이며 예전처럼 물리 펑션 키가 그 자리를 깨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확장성이 개선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크웹 해킹그룹 공격으로 유출된 설계도를 통해 확인된 맥세이프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말인즉슨 노트북 본체에서 쉽게 분리되는 자력 충전 커넥터로 해기한다는 얘기이니 올드 유저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대목입니다. 또한 외부 출력을 위한 HDMI 포트, 외장 메모리 추가가 가능한 SD 카드 슬롯도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니 USB4와 함께 체감될 만한 확장성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0p 페이스타임 카메라 탑재와 새로운 전원 어댑터가 동봉될 것이라는 루머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가격이 비싸집니다. 신형 맥북 프로는 16기가 램과 512기가 SSD로 시작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만큼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바가 빠진다고 해도 새로운 디자인, 미니 LED, M1X 칩, 맥세이프 등 변화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모델 모두 동일한 성능의 M1X 칩과 미니 LED가 탑재되어 14인치와 16인치의 급 나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14인치 맥북 프로의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기본형이라고 해도 최소 200만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300만원에 근접한 역대급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일에 쌓인 가격이 관건이긴 하지만 봉인 해제라고 할 만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사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인치와 16인치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의 전례와 누머를 종합해보면 화면 크기, 해상도, GPU, 스피커, 확장성, 방열, 배터리 사용시간 정도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4인치를,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6인치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